실제로 지금 한덕수 대선 후보론이 네네. 급부상하고 있는 윤상현 것 중에 의원이 하나가 일부러 찾아가서 어쨌거나 빌드업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나름대로 한덕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총리실에서도 절대 한덕수는 이런 거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3월 한덕수가 맞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3월 24일 뒤에서 움직이는 한덕수 걸 먼저 한다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인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방송에 얘기를 했죠. 그 움직임이 포착되고 헌재도 그걸 파악을 하고 그래서 한덕수 걸 먼저 한다라는 게 벌써 이제 3월 한 20일경 그 전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4월 4일 날 이렇게 되고 잠시 아마 민주당도 방심, 우리 민주 시민들도 설마 이랬던 것 제가 같은데. 스픽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월 26일인가 그때 당시 정보 보고에 따르면 그 무렵에 아직 윤석열 풀려나지도 않았을 탈출도 안 했을 텐데 용산의 정진석이랑 쌍권총이 만나가지고 한덕수가 돌아올 건데 한덕수 체제에서 관리하다가 대선 후보로 한덕수를 띄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중에 사실로 확인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이게 한덕수 카드가 윤석열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구나 하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던 터에 오늘 이게 터진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돌출 행동을 한덕수가 한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 돌출 행동이지만 저들에 의해서는 윤석열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이 와중에 윤석열의 자유통일당 관리책 윤상현이 네. 오늘 정부종합청사를 갔잖아요. 총리실에 가서 그렇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네. 아 이거 우리 총리께서 이제는 대선 떼어주시죠. 아니야 나는 안 돼. 그리고 나 입 생각 밖에도 없어. 내지 마라. 그렇게 대선에, 하고 그 대선에 얘기를 배짜도 한겨레 기자한테 얘기해줘. 윤상현이 내가 오늘 총리 만나가지고 대선 나오시라고 했더니 생각 없다고 하시네라고 딱 전화 끊어. 바로 한겨레는 단독 계속 기사를 냅니다. 나 한겨레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정치권 이른바 한덕수 띄우기 프레임에 이용된 거야. 근데 자기들은 뭐 특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아.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맨들이. 확실한 빌드업이죠. 엊그제 윤상현이 뭘 얘기했습니까? 국힘에 대해서. 우리 신당 창당할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도 많다라는 게 뭐예요? 국힘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왜 협박합니까? 우리가 즉 윤석열, 김건희, 기타 세력이 미는 사람을 후보로 안 해주면 우리 그냥 대문 박차고 나갈 수도 있어. 그 얘기를 엊그제 빌드업했고 오늘 이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진도를 좀 더 빼보겠습니다. 한덕수가 탄핵이 돼요. 대선 후보로 만들자라는 것을 누군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완규 밀어넣어. 그러면은 만에 하나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사면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사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면 100% 사면. 자 그래서 한덕수 뛴다라고 해서 윤상현 나서고 자 용산은 계속 우리가 밀 사람 찾고 있다는 소문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어느 시점에 한덕수 지지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갑시다. 네네. 라고 하면 자 호남이야. 김문수 1등인데 지지해서 윤석열 뒤에 딱 버티고 있어. 자 한번 해보자라고 판을 정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이 가능성이 낮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 가능성 하나를 믿고 가야 김건희도 살고 윤석열도 살고 자기들이 빼돌린 재산 다 챙겨서 모든 내란 세력을 다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아니라요, 대표님. 그 김문수가 지지선언 할 것도 없어요. 용산에서 한덕수한테 무게를 실어서 내보냈다고 나온 순간 김문수 지지 표가 그대로 한덕수한테 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 가처분이 어떻게 되니 그 뒤에 법적으로 무엇을 바꾸니 이게 따질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이게 오기를 기다리고 목을 쳐주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탄핵될 결심이 탄핵될 결심이라고. 우리가 국힘 수뭐 주요 후보들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김문수가 현재 1위고 홍준표 뭐 여러 사람들 나오잖아요. 오세훈. 근데 저는 아주 중요한 게 실제로 주요 여론 대상에 거명되지 않는 사람 한덕수라든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충분히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50여일이 짧은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결코 짧은 것만이 아니다. 근데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작동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원심력이 작동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부터 이게 그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싸움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오달의 눈맘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리고 붕어빵님께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 아주 제대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밤에 뜨겁게 10,000분이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만큼 저희도 정말 국장이 터져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한덕수 지금 이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졌어요. 네. 더더욱 탄핵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탄핵을 그렇죠. 의결은 151명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탄핵이 되면 대통령 못 나오잖아요. 5년 동안. 아니 근데 지금 한덕수는 이러려고 하는 거죠. 탄핵하려면 본회의 회부하면 딱 먼저 사표 내고 이제 나오려고. 그럴 하는 수 거죠. 있죠. 지금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사표 나오면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니까. 지금 그 꼼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김문수가 지금 사표 낸다는 거 아닙니까? 냈죠. 그거 냈습니다. 냈죠. 예. 냈습니다. 그 네. 김문수가 사표 낸 이유도 어쨌거나 대정부 질문에 김문수 주요 타켓 아닐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사표 낸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덕구 의원님 지금 한덕수를 탄핵하든 하여튼 최상목을 하든 한 명만 해도 지금 15명 밑으로 무너지거든요. 그럼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저희 의견이 거의 다 비슷한데 현재 그럼 지금 한두 명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무너져요. 국무회의가 사실상 무력화돼. 국무위원이 16명에서 오늘 김문수가 나가서 15명이 됐지 않습니까? 15명부터가 그렇죠. 이제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헌법에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 돼 명만 더 있으니까. 나가면 어차피 국무회의가 작동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놈을 탄핵하든 전체를 탄핵하든 의미는 없는 거죠. 네,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예요. 결과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금 이제 해석을 달리 하는데 그때도 한번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국무회의는 열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행이 참석을 하면 돼요. 차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의결은 됩니다. 아니, 의결은 안 되지만 구성은 열립니다. 되지. 예, 네, 구성은 예. 됩니다. 열리고 어차피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다 부결시키고 다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거기가 그래서 저는 네네. 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네네. 임명 권한을 가진 권한 대행은 국무위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차관은 그걸 못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를 없애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임명을 못 하게 해야 된다. 네. 다 해야 되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한 명을 하나 뭘 하나 결과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욕도 한 번에 먹는 거고 먹는다 해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국회에서 권한을 가져와서 정상적으로 가면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 시끄러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들을 보면 변칙 플레이로 일종의 이제 속된 표현으로 선빵을 때린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뭐라도 하나 뒤집어서 저들이 예측 못하는 선빵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국가적 대혼란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졌잖아요. 누군가 새로 세워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만나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3년 동안 망쳐놓은 이 나라는 절대로 6개월 만에 복원이 안 된다. 모든 분야가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무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파트너가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절차만 국회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권한 행사를 하고 국민들을 통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국가를 바꿔가는 그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지 국힘하고 협치를 얼마나 했다? 다른 정치인과 얼마나 협력을 했다? 이걸 가지고 국민이 평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대선에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고민하지 마시자고요. 이 나라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면 이 나라도 끝장난 거지. 저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이 내란 세력들을 종식시킬 때 국민과 민주당이 나서서 했는데 그런데 정권을 못 잡는다? 우리나라가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게 겁이 나서 자 위헌 세력들, 내란 세력들은 이런 준동을 맞아요. 결국 묵인하고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면 뭐합니까? 좋은 나라가 안 된다고. 안 이거는. 된다니까. 제가 기자질 하면서 한 8명 정도 대통령 본 것 같아요. 근데 씨름 선수는 딱 삿바 잡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 관계나 기득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립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구나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냐면
선거 전부터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안전하게 되는 방법과 적어도 자기 그립대로 자신의 정치 스타일을 보여서 대통령 되는 것이 저는 대통령 되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그 권위적 민주주의자로서의 자기 권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권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 내일 이제 물러나시는데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풀 가동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통령 대선은 잘하실까? 저는 제가 한 8명 정도 봤는데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그 자체만을 원하지 않아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장애물을 사전에 좀 내일 이제 물러나시니까 오늘 다 정리하시고 지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